저는 서양화를 전공했고요. 그 와이프는 아내는 한국화를 전공한 캠퍼스 커플이었는데 4학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이도 생기고 그 생계 문제로 경제적인 부분이 바로 이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작가로 조금 활동을 하다가 바로 이제 생계 문제 때문에 그 미대 옆에 당시에 중국집을 했어요. 엊그저께 그냥까지 전시장에서 그림 걸고 얼굴 보이던 이제 교수님들, 학교 제자가 또 후배들은 선배가 이게 철가방을 들고 미대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호프집도 잠깐 했었고요. 해장국집을 했습니다. 그림을 안 그리고 이제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속에서 갈증 같은 게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주방 뒤편에 한 평 정도 남짓한 그 공간을 만들어서 화실로 작으니까 조그만 그림들 해서 풍경 그때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취미 생활 정도로 생각해서 이제 붓을 들었는데 음식을 남들한테 맡기지 않고 직접 막 이제 그림 그리듯이 음식을 하니까 음식은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하는데 몸이 이제 아프기 시작하니까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계속 아프니까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몸이 아프면서 다시 그림 그릴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제대로 그려보자 해서 한 15년 만에 개인전을 개최하면서 그 미술계에 아마 정식으로 등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한 15년 만에 처음 다시 전시회를 개최하고 그 해 이제 공고가 난 게 제주 청년작가전이 그때 기준이 만 45세까지 출품할 수 있었거든요. 출품을 해볼까 말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내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뭘 고민하냐, 그냥 해라. 어쨌든 출품을 했고요. 그 전시에서 우수 청년작가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해 또 여름에 이제 제주도 미술대전이 있습니다. 출품해서 그 선정작가가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금도 받고 해서 그 다음 해에 이어서 2회, 3회 개인전을 연달아서 다음에 19년도도 했거든요. 그래서 쉬는 날이면 이제 제주의 자연, 한라산, 오름을 매일 갔습니다. 그래서 고갈된 에너지를 자연에서 많이 충전하고 왔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제주의 자연을 해서 힐링을 받고 위안을 받으면서 항상 자연을 쳐다보고 자연스럽게 자연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역적으로 해보려고 하려는 찰나에 몸이 또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좀 힘들었었고 그 그림을 못 그리는 상태가 왔습니다. 그런데 와이프 아내의 미술학원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때는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 니체의 초인이라는 사상을 많이 좋아합니다. 또 몸이 아플 때 실제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술적으로 좀 이제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니체의 에너지, 그 창조적인 미의식의 에너지를 좀 많이 생각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붓을 들고 이제 올해부터 또 이제 개인전을 준비하고 이렇게 활동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2003년에 마지막 붓을 놨을 때 그림이 기법은 유화였었고 장르는 풍경화였었거든요. 그래서 한 15년 정도의 시간 동안 2003년에 그 붓을 마지막 놓은 그 풍경화로 가서 다시 그 시간을 연결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주도의 풍경화를 위주로 제주 자연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게 된 것 같습니다.
자연을 계속 그리고 관찰하면서 뭔가 이게 내가 힐링을 받은 자연을 그려내는 것도 좋지만 뭔가 여기에서 어떤 본질적인 문제들을 조금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어떤 본질적인 기운 같은 것이 어떤 감각적인 것들, 몸의 이제 조직, 신체, 신경의 감각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자연을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 몸속에서 소생하는 어떤 재활의 에너지랑 자연이 주는 어떤 변화의 흐름이랑 대우주로서의 자연하고 소우주로서의 인체가 가지는 게 거의 같은 이제 기운이 아닌가. 그래서 이 피상적으로 보여지는 표피적인 게 과연 그거는 내가 인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어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자연은 변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상이 맺혀지고 그런 색채라든지 빛의 느낌을 제가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 회화로 어떻게 이거를 붙잡아 볼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색채 파편들을 흐트러뜨려서 요거를 다시 조합하는 과정에서 이게 자연이 형상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이미지의 상으로서 작용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회화는 그렇게 접근하면서 좀 바라보고 있고, 클레이라는 재료를 아이들이 만들기를 요즘에 좋아하는데, 이게 제가 50이 돼서 이거를 처음 이 조형이란 걸 만들어 봤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수업하고 남긴 클레이를 어떻게 내가 조형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 캐릭터, 피규어 캐릭터 같은 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점점 이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확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노키오라는 주제를 하나 가지고 남성성을 피노키오로 표현하고 여성성은 이제 우리 미학에서의 비너스를 이제 차용해서 클레이로 조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파편들을 붙여서 형을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 뼈랑 살이 계속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수를 발라서 아크릴을 덧칠해서 그림을 그렸었는데 점점 이제 클레이를 깎으니까 그 안에서 피어나는 또 클레이 꽃의 파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재밌구나.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서 최근에는 클레이 입체 조형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평면과 입체를 같이 이제 조형 실험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